해는 이 땅 아래 모든 만물을 일으켜 세우고 번성시킨다. 아침 해가 오를 때 그와 함께 운전하고 그와 함께 운동하고 그와 함께 아침을 여는 인간들은 성공의 첫 계단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해를 맞이한 적이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마음책입니다. 오늘은 생각의 비밀 김승호 지음 책에서 가져온 일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용카드를 만들지 마라. 금융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은 두 종류다. 하나는 은행에 이자를 주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자를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은 수입의 차이로 나뉘는 것이 아니다. 미래 소득을 사용하는 사람이냐, 과거 소득을 사용하는 사람이냐의 차이다. 그것은 자신의 소득 중에서 어느 것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이자를 은행에 지불하는 사람들은 미래의 자신의 소득을 사용하고 이자를 받는 인간들은 과거 소득을 사용한다. 나는 내 아이들이나 조카들에게 신용카드를 만들지 말라고 가르친다. 아이들은 의례 성인이 되자마자 근사하게 자기 이름이 박힌 신용카드를 가지고 싶어 한다. 마치 신용카드가 성인 세계로 들어오는 증서 같은 느낌이 드나 보다. 그러나 실상은 그 카드를 만드는 순간 90% 인간들은 평생 이자를 주며 사는 삶에 줄을 서게 된다. 어딘가에서 무엇을 주워 들었는지 녀석들은 그러면 어떻게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는지 묻는다. 사실 신용점수란 것은 내가 융자를 받을 때 이외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신용점수라는 것은 실제 한 개인의 신용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얼마나 잘 갚을 사람인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가장 신용이 높은 사람은 부채보다 자산이 월등하여 빚질 일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금융권이 이를 약간 왜곡시켜 융자를 발생시킨 후 잘 갚아나가는 사람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이 신용점수다. 나는 젊은이들이 현재 특별한 부채가 없음에도 단순히 신용점수를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를 만들고 자동차를 융자로 사는 일에 대해 지극히 위험한 일임을 내내 경고해왔다. 인간이 평생 이자를 받으며 살지 이자를 내며 살지의 갈림길이 거기서부터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나는 개인 신용카드가 없다. 주머니엔 한 겹짜리 얇은 지갑에 개인 직불카드와 법인카드 한 장만 가지고 있다. 법인카드 역시 매달 전액을 완전히 갚도록 지시해 놓아 은행에 지불하는 이자가 전혀 없다. 내 신용점수는 은행권에서는 최악이다. 왜냐하면 애초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현실 세계에서는 가장 신용이 높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에서는 최악의 신용도를 주는 것은 내가 돈 빌릴 일이 없으니 고객이 아니란 뜻일 것이다. 당연히 그들에겐 최악의 신용도인 셈이다. 만약 내 의견대로 신용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집을 살 수 있고 자동차를 살 수 있는지 묻고 싶을 것이다. 내 방식은 간단하다.
현금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라. 열심히 모아라. 새 차를 살 만큼 돈이 모이지 않았다면 중고차를 타고 다녀라. 집값이 모이지 않았다면 월세를 살고 작은 집에 살아라. 친구나, 다른 사업가들이 어떤 집에 어떻게 사는지는 관심 갖지 마라. 어차피 그들은 미래 소득을 당겨다 쓰는 금융의 포로일 뿐이다. 나는 회사 목표를 성취한 직원들에게 BMW를 한 대씩 사주고도 내 개인적인 현금이 없어 몇 년간 찌그러진 트럭을 타고 다녔다. 저 친구 사업 잘 된다더니 아직도 저렇게 궁색을 떠내 하는 소리를 들어도 상관하지 않았다. 22평짜리 방 2개짜리 작은 사무실에서 20여 명의 직원들이 책상을 나눠 쓰고 어깨를 부딪혀가며 일을 할 때도 함부로 융자받아 사옥을 마련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현금이 마련된 후에야 3,000평 땅에 1,000평 사무실로 옮겨 다들 널찍한 책상을 하나씩 가졌다. 집도 항상 현금을 모은 후에 융자 없이 샀고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안에서 살 집을 찾았다. 그 흔한 백화점 카드, 주유소 카드조차 만들지 않았다. 어떤 경우든 이자를 내는 삶의 방식 근처에 아예 발을 내디디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은 내가 돈을 벌고 사업이 잘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나는 수없이 망해본 사람이다. 그 망해본 과정 중에 내가 잘못하는 점들을 수정해가며 배운 것이다. 내가 가장 힘들고 부채가 많았을 때 나는 이 행동 방식을 결정했고 모든 부채를 갚는 데 최선을 다한 후에는 절대 뒤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자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내가 사업 세계에 들어와서 가장 잘한 결정 중에 하나다. 만약 그때에도 이런 삶의 방식을 절실히 습득하지 않았다면 나는 다시 사업을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로 융자를 만들었을 것이고 사업 규모에 걸맞는 사옥이나 집을 산다며 무리했을 것이다. 나는 채무가 단 1원도 없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이미 지불한 것들 뿐이다. 지금 망해도 누구 하나 내게 달려오거나 전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형편없는 신용점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은행은 내게 융자를 해주지 못해 안달이고 오히려 공지에 나온 이자율과 상관없이 은행을 상대로 더 높은 이자율을 흥정해서 받고 있다. 나는 사업가이므로 사업상 레버리지 이용하는 사업적 융자에까지 이런 논리를 갖다 붙이고 싶지는 않다. 은행은 분명 은행으로서의 순기능이 있고 그 덕분에 사업이 확장하고 성장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이익을 은행과 이자를 통해 나누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개인적인 일이나 개인적 소유에 대해서는 절대로 은행 이자를 쓸 생각하지 말고 그 가치를 평생 지킬 것을 공고한다. 현대 경제사회는 자신이 아무리 성실하더라도 한순간 변하는 금융구조 틀 안에서 순식간에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다. 자신과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평생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개인적 부채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 외에는 없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신용카드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신용카드를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은 매달
완벽하게 잔고 전액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나 행동 형태를 지닌 사람뿐이다. 단 한 번이라도 3개월 혹은 6개월 분납으로 뭔가를 지불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카드를 지니면 안 된다. 카드사가 개발한 모든 포인트들은 당신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낚시에 걸린 물고기처럼 당신을 끌고 가기 위한 미끼일 뿐이다. 일단 거기에 걸려들면 한평생 죽을 때까지 당신을 끌고 다닐 것이다. 신용카드는 당신의 미래 소득을 담보로 주어지는 것이다. 미래는 절대 현재를 보호하지 못한다. 그러나 현재는 당신의 미래를 보호할 수가 있다.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으니 수입이 조금 더 늘면 그때 가서 나의 충고를 받아들일 작정이라면 정말 수입이 늘더라도 그런 결심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수입의 규모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장 가위로 신용카드를 자르고 직불카드를 신청해서 사용하라. 도저히 그렇게 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입에 걸려 있는 낚시 바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를 악물고 싸워야 한다. 특별히 사업가들은 이 같은 문제인식이 없으면 결국 언젠간 다시 가족을 위험에 몰아넣을 것이다. 이제 잠시 책을 덮고 가위를 가져오길 바란다. 신용카드를 잘라버려라. 나는 기계로 하는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다. 정해진 궤적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로 근육을 키우는 운동은 운동의 원래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 운동이란 멋진 근육을 가지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운동은 내 신체의 조직을 가장 최적의 상태로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근육은 부산물이지 목적이 아니다. 팔굽혀 펴기를 하면 내가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근육이 움직인다. 벌려진 팔의 폭이나 발의 각도에 따라 매번 몸은 각각의 여러 근육과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매번 미세한 조정을 유도한다. 모든 신체가 팔 근육을 중심으로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계로 가슴 운동을 하면 나머지 모든 근육들은 무관할 뿐이다. 팔굽혀 펴기와 윗몸 일으키기,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기의 3가지 동작만으로도 온몸의 근육을 충분히 사용하고 긴장시킬 수 있다. 이 3가지 운동은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고 큰 장소가 필요치도 않다. 호텔 침대 옆에 수건 하나만 깔아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요즘의 젊은이들은 운동을 하려면 체육관에 가야 하고 체육관에 가면 기계를 이용하거나 아령을 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이유로 체육관에 회비를 내면서도 가지 못할 핑계가 몇 번 생기고 나면 아예 운동조차 하지 않는다. 이미 운동은 체육관, 체육관은 운동이라는 고정관념이 형식화한 것이다. 불경기엔 사업이 힘들다라는 관념도 고정화된 것 중 하나다. 요즘 몇 해 동안 한국에서 사업 잘 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불경기엔 사업이 힘들다라는 관념도 고정화된 것 중 하나다. 요즘 몇 해 동안 한국에서 사업 잘 된다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지속되는 불경기에 공포심마저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런 비율은 생각보다 꽤 높아 10의 9은 예년에 비해 사업이 안 된다며 앞으로 나아질 기미도 없다 말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주위를 둘러보면 극장은 항상 예매가 어려울 정도이고 주요 상권은 북새통이다. 토요일 오전이면 야외로 놀러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길이 막히며 공항은 사상 최대 인원이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말한다. 보통의 경우 불경기란 대공황 시절처럼 3명당 1명이 직업이 없어 전전긍긍하던 시절이 아니다. 그런 일은 세기에 한 번 벌어질까 말까다. 대부분 장기적인 불경기라 해봤자 10년 정도의 저성장이나 약간의 후퇴다. 그런데 개인 사업가들이나 중소기업들은 왜 이렇게 짜증나도록 힘이 들까? 그들이 불경기를 불가항력적인 무한한 힘으로 느끼고 저항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의 세븐일레븐은 불경기에 성장한다. 그들은 호경기는 좋은 것이고 불경기는 더 좋다고 생각한다. 불경기에도 고객들은 여전히 옷을 입고 밥을 먹고 놀러 다닌다. 사람들은 불경기일수록 자신에게 중요한 것에는 아낌없이 돈을 쓰고 나머지 지출은 가능하면 아끼는 신축적 소비 패턴을 유지한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을 위로하는 비싼 케이크 한 조각을 식사 가격보다 비싸게 주고 사 먹는다. 불경기가 사업하기에 좋지 않다는 생각은 사업의 본질적 성격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온 생각이다. 오히려 훌륭한 사업가에게 불경기는 사업하기 좋은 봄날이다. 왜냐하면 많은 경쟁자들이 이미 위축되어 투자할 엄두를 못 낸다. 많은 사업체들은 불경기를 핑계로 서비스를 제한하고 상품의 질을 하락시킨다. 고객들은 그냥 손 놓고 버려두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평생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말도 오해가 많은 말 가운데 하나다. 사람들은 배움에 대해 관대하다. 배우는 것은 아름다운 덕목 중 하나라고 굳게 믿는 탓이다. 그러나 사실학자로서 학문을 할 생각이 아니라면 배움질은 그만두어야 한다. 어려서는 태권도, 속셈, 영어학원을 다니더니 젊어서는 요가, 토익, 포토숍 강좌, 공무원 시험 등의 공부를 하다가 늙어서는 사진, 인문학 강좌, 사교 댄스, 주식 투자 강의, 경매기법, 노래교실, 각종 대학의 최고의 과정 등 한도 끝도 없다. 무엇이든 배우면 좋은 것 아니냐는 변호는 그런 배움질을 평생 옆에서 지켜본 부모들이나 배우자, 자녀들에겐 통하지 않는다. 그들은 저렇게 공부가 좋아 밖으로 도는 엄마나 아버지를 절대 존경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고립되고 불신이 늘어난다. 배움은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결과 없이 평생 이어지는 강좌나 찾아다니고 자격증이나 수집하는 것, 즉 배움이 삶에서 목표가 된 사람은 스스로 혼자 무엇인가를 이루거나 남을 이끌 수 없다. 배움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결과를 만들기 위함이어야 가치를 발휘한다. 평생 남에게 이런저런 교육을 받으면서 이리 휩쓸리며 장비를 사 모으고 저리 휩쓸리며 한 움큼 교재를 들고 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공부는 마중물과 같다. 서너 바가지 넣었으면 이제 양동이를 채워내야 한다. 공부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언제나 좋은 것이 아니다. 공부라는 핑계로 발랑귀를 가진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은 그만두기 바란다. 이상하게도
남들이 하는 대로 생각하고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남들처럼 살아야 하는데 남들보다 못한 것이 인생살이다. 남들과 비슷하게라도 살려면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거나 남들과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싶다면 이미 세상에서 누군가에 의해 형식화된 모든 것에 의문하는 버릇을 갖는 것이 첫걸음이다. 왜 그런지 질문하라. 좋은 질문은 인생의 나침판이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